이렇게 정시욱 행복한 인생이라고 검색하면은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요 사이트, 웹사이트 부분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시욱, 아니면 정시욱하고 딸기를 치시든지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저기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올리는 것도 있고 올리지 않는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딸기에 대한 기본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딸기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서의 기술들이 유통되는데, 기본 특성은 한번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시면은 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허락하여서 쭉 했던 뭐 딸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뭐 귀농이라는 것과 딸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은 1,800개 정도, 2,245개 중에서 대략적으로 딸기는 855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귀농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한 장씩 올린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뭐 700장짜리가 있고, 또 어느 한 편의 논문이 한 20개씩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 자료는 모르겠어요. 한 10,000건 이상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왕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킹스와 설왕을 같이 엮어서 제가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들인데, 혹시나 이건 좀 글을 좀 많이 넣었어요. 글을 많이 넣는 자료들인데, 이것도 설왕 하시는 분들이 읽어봐 주셔도 되게 이제 종합적인 것을 다 넣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 288페이지 정도 구성된 거고, 그래도 이것이 가장 최근에 제가 6월달하고 7월달에 작성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킹스베리라고 했지만은 설왕 베이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킹스를 조금 일부러 넣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 내용들이고, 이것은 다분히 그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농가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글로 된 것보다는 그림 영상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에 따라서 글을 많이 넣은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실 같은 경우도 이제 신품종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금실에 대한 그 얘기들도 제가 이제 일부 담아놨습니다. 뭐 비타베리, 이건 뭐 눈산 쪽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특성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에 대한 나온 것들이고, 또는 이제 보시면은 금실은 제가 좀 어느 부분에 넣어놨는데, 금실은 이제 저 유네스 박사 경남 농업기술원 개발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금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설명 자료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고, 일반 토경 재배를 한다면은 토경 재배에 대한 기술은 이걸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요거 현재 강의한 내용들이에요.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다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건 동영상, 혹시나 동영상이 이제 또 있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겠다. 근데 이것은 동영상 자료나 그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하면은 예, 이렇게 이제 강의를 예,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 동영상도 저기 한 40개 정도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육류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육류 쪽에서도 강의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거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복 듣기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기 위해서 주의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아까 화분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생리장에도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많이 저희 진흥청에서 교육할 때 썼던 자료도 있고 하니까 좀 방대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딸기에 대한 논문, 현장 사례, 교재는 여기서 또 들어가면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뭐 고슬재배가 이제 이건 기본 매뉴얼에서 뭐 약재 방제책이라든지 고슬재배도 제가 이제 한 6편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현장 사례를 담아서, 또는 그 베이직 기술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림으로 해야지만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림으로 제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은 각자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글로 넣었던 이유가 그 해석을 할 때 이런 어떤 베이스 자료를 다르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넣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사례는 요 책자 있죠. 책은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해놨어요. 이거 들어가시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지금 탑재를 해놨어요. 병해충 뭐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막혀 있을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되네? 예,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직접 병해충이라든지 생리장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운로드 해가지고 책자로 된 것을 또 다른 전문가들이 진흥청에다가 공개하는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해도 자료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자료들도 여기에 교재 형태로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용면은 이제 현장 진단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계속 올려놓습니다. 계속 올려놓고 아마 뭐 122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의 어떤 현장 진단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가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급적 날짜를 넣어놨어요. 그때 시기 때마다 이 날짜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쭉 본 것들을 제가 이제 다 기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토경재배 현장 진단은 좀 저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거냐. 난 기기가 없다. 감비기가 없다. 그리고 일반 토경이다. 그러면 그런 데 맞게끔 농가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 여건이 다른 농가들한테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에서 최고의 쿼터를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클로렐라를 주로 베이스로 많이 쓰기 위해서 옛날부터 제가 관찰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저희 딸기 교육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1년에 논산 같은 경우는 뭐 110번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 마을 단위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해외 전문가들도 초빙하기도 하고 그런 교육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의 기술, 해외라든지 네덜란드나 그런 데서 나오는 기술들도 일부 접목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단언컨대, 네덜란드는 딸기 농사의 선진국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낫고, 한국은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 판단할 때, 논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 고슬 재배 기술이 저는 단연 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실제 전문가들과 농가들을 만나봤을 때, 거기서 재배하는 품종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걔들이 또 생산하는 것도 결국 우리 한국 딸기보다 많이 생산 못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가 딸기에서는 그게 매우 어려워요. 도마도나 그런 데서는 환경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딸기는 어느 정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1월달하고 1월달에 생산을 중단하고 휴년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2번 묘를 심어서 생산하기도 하고 일본에도 많은 농가들이 갔었는데 결국 논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양은 더 많고 더 재배하는 데 있어서 기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더 우수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술들은 뭐 베이스 논문이나 거기에 대한 연구는 토대는 네덜란드나 또 일본이 더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논산 기술이 더 낫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영상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축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픈이 됐나 모르는데 온도 관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보나 사보 정도 되는데 꽃이 변화해서 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또 논문 자료도 사실은 저희는 많이 봅니다. 근데 논문이란 논문이 많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그 중에서 딸기하고 상당히 유관하다는 것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을 써버리면 현장과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하면 다운로드 돼서
고수가 있는 것들 논문이 한 뭐 200개 정도 일본 자료도 있고 하니까 보셔도 되고. 네, 여기서 아까도 이제 물론 딸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은 뭐 지금 영상 강의지만은 일부 뭐 체리를 하신 분도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주말 농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테스트 해보고, 저희는 또 그 개원까지 해서 흙을 매립해서 뭐 화분 재배를 해보기도 하고, 직접 뭐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것은 사과밭, 배밭, 포도밭도 이렇게 쭉 있는데, 품종을 웬만하면 저는 다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나서,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안젤라, 뭐 딜목스 같은 거 뿌려서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이제 포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과를 화분에 배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아이사카 같은 거, 또 모낭이라든지 신구배를 이렇게 홍로 사과를 갖다 심어보기도 하고, 이걸 전시할 때 이제 옮깁니다. 트럭에다 싣고 옮기는데, 문제는 전시할 때 이렇게 해서 사과를 갖다 화분에다가 만들어서 심어서 전시할 때도 옮기면은 차가 한번 들고 가면 차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옮길 수가 없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랩핑을 다 해야 됩니다.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배를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고, 작품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딸기든 체리든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어떤 농산물이든 지금 기술은 물과 비료는 아무 때나 줄 수가 있는데 배수가 안 되면은 죽습니다. 배수가 안 됐으면 과수도 논에다가 심게 되면은 햇가루는 나중에 3, 4년 뒤에 고전을 하고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를 할 때, 작물을 시작할 때 지금 기술은 물과 비료는 아무 때나 줄 수 있는데 배수가 안 돼서 한 2, 3일만 과습에 차게 되면 뿌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기도 똑같이 배수를 잘 되게끔 그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아까 이제 혼합 상태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배수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당연히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 배수를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면적에다가 바꿔서 한쪽은 물을 주고 한쪽은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를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달려보기도 하고 작아요. 작은 것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건 따먹으면 맛있어요.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인데 배도 이제 사이즈를 빼서 이렇게 심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사과나 배 과수 종류는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근데 일본 뭐 이제 아까 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슬라 종류라든지 또 더 외화된 것들은 기슬라 파이브나 그런 것들은 이제 뿌리가 깊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사과도 M9 같은 경우는 얇게 들어가고 대추도 이쪽 지역은 대추도 일부 하시는데 대추가 이제 사실은 그 뿌리가 청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뻗는 부분만 잘 컨트롤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딸기에 설명드린 대로 요즘에는 그 흙을 높게 세워서 딸기 뿌리는 30cm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고슬 재배도 사실 그 면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배를 다 키웁니다. 화분 두께가 이 사이즈가 높이가 이 정도만 해요. 그것도 10 한 2전 정도 되고 흙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10전이 안 돼요. 그래서 사이즈 이 정도. 여기도 배를 다 달아봤어요. 이거는 결국 그 컨트롤하고 비료와 물은 언제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하면 다 배를 달아요. 배도 이제 커요. 그래도 적어도 한 350g 안 되는 배들이에요. 이건 사과, 알프스토멘 다보기도 하고. 결국 이거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결국 배수를 얼마큼 잘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뿌리의 그 건전도를 위해서 가습하지 않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가지고 꽃눈을 분화시키기 위해서 유인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을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4년차 된 그 사과인데 보통 한 주당 70 한 5kg 정도 수확이 되게끔 여러 품종을 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그 다음 버전에서는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계룡산 밑에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추도 심어보고, 대추는 보온해서 가져다 심기도 하고, 그 왕대추라고 하죠. 복조는 전통, 우리 재래 품종이고, 경상도 재래종이고, 다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제 이것도 블루베리는 최근 기술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많이 이제 그 귀농하신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우스를 설치하고 나서 가온을 합니다. 온도를 떼서 1월 달부터 온도를 떼가지고 가온을 해서 백재배, 그 양액을 씁니다. 그 pH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딸기 구슬 재배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또 있어요. 이것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pH가 중요한 게 아니라
pH를 조절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근데 배수가 안 되면 죽습니다. 논자리나 그런 데 물 받치는 데 심게 되면 그것도 죽는 이유가 거기 과습 때문에 죽습니다. 저희 이제 연물에다 연꽃도 심어보고, 메기도 한 500마리 풀어보고, 사료를 뿌려서 이렇게 키워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생산된 블루베리,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뭐든지 테스트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죠. 테스트를 하고, 뭔가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까지가,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나하나 다, 그럼 저희 체리가, 체리 이제 심었던 것들, 이렇게 수확할 때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거든 이제 그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에서 끝나면은 그것은 현장에 적용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어떤 농업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기술들을 담아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책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책을 쓰다 보면은 어떤 것은 정말로 책에다가 내용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꼭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으면은 약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다 해서 못 넣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쨌든 뭐 이런 기술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도 많은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정보 교환을 하기 전은 물론 이제 요즘에는 다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 논산만 해도 2,100농가가 되는데 그런 농가들, 딸기 농가들을 다 어떻게 이제 시간적으로 교재를 준다든지 또는 이런 어떤 뭐 이제 방문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시간적인 제약성, 공간적인 제약성,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써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사실 이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동시성, 다발성, 그리고 시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저희가 추구하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 지도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대는 어떻게 교육할 거냐, 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보를 어떤 뭐 교육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알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고 하지만은, 실제 그 강의 자료를 그 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취소되거나 그러면 또 강의는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는 이제 많은 어떤 그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이면은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딸기를 하신다면 밴드가 있을 겁니다. 정보에 통하는 그 네이버에서 밴드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요즘의 방향은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 책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낸데도 제가 10,000권 이상 무료로 배부를 해드렸어요. 전국의 누군가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기술을 책에다 담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의도 많이 했지만은 의미가 없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고 정보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을 발견됐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저는 소셜 미디어 쪽에다가 담아 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갈 때 발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저희 이제 밴드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딸기를 하신 분들의 밴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유통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해서 논산에서 별도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좀 더 빠른 발전이 된다. 정보 유통이 된다. 지금 저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블로그나 이런 것들 할 때 논산의 어떤 뭐 기술 아니냐, 그걸 왜 다 공개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정보는 유통이 더 빠릅니다. 누가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보를 갖다가 상호 얻었을 때에 저도 놀라움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기술을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을 때 전국에 확산되는 것이 한 달이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책으로만 이렇게 오픈했다면 그 기술이 유통이 안 되고,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걸 활용해서 다시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정보를 또 가공해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이 시대는 오픈된 시대고 열린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는 방법도 자 하드웨어적 방법을 버리시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또는 이런 어떤 정보 채널을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영상 자료도 많이 있고 띄워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짧은 시간 뭐 2시간 반 정도 했나요? 3시간 정도 했나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면서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여기 꽃 일화관이 나왔을 때 꽃 소품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숫자가 많으면은. 근데 이제 7개 정도 남긴다고 하면 1번, 2번, 3번까지만 남기고 딱그 위에 거는 다 까버리면 되는 건가요? 꽃이 처음에 일화방 이제 완전 꽃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금실도 모양새가 비교적 이쁘고 일본 꽃이 피는데 빨리 피어요. 그래서 손가락 넣으면 찝을 수가 있는데, 금실은 모양새가 반듯하기 때문에 1번 과하고 2번 두 번째 피는 꽃이 이제 분지가 되면은 그 한 2번 정도가 3개가 나올 테고, 분지가 안 되면 2개 정도 나올 테고 한데, 보통 금실도 한 7, 8개 좀 분지가 정말 좋다면은 8개, 9개, 분지가 안 좋다면 6개, 7개 이렇게 거기에 화방이 굵게 잘 나오고 분지 각도가 좋다면은 더 놔둘 수가 있어요. 금실을 하시니까, 금실은 혼합 상태에서도 이씨를 약간 높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잎이 화분화가 서랑에 비해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빠릅니다. 확실히 꽃대가 빨리 나와요. 그리고 꽃대가 나오기 전에 잎장 출현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은 일반 서랑에서는 제가 이제 1.2에서 혼합 상태로 맞다라고 하지만은 금실 같은 경우는 혼합 상태에서는 1.5까지 올려줘야 되고,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다면은 꽃대가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웬만해서는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늦게 심었다면 못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건 입장이 전개가 늦게 되고, 수랑과 다른 점은 수랑은 1.2나 1.3에서 T번이 나옵니다. 칼슘 결핍이라고 하죠. 근데 금실 같은 경우는 T번이 덜 나오는 어떤 생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좀 높여주셔도 돼요. 저 10번 항상 심해요. 심해요? 네. 그 이 씨를 몇 정도 넣으셨나요? 1.2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0.7에서 시작해서 1.2까지 올렸는데. T번이 심하다는 얘기는 또 3가지 가능성을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없어서 생기는 것은 일단 배제, 칼슘 다 넣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이씨가 높아 그 정도 됐는데 나왔다는 것은 물 주는 횟수가 부족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식을 하고 나서 대충 저희 논산적은 혼합 상태에서 왜 그 물을 갖다가 자주 혼합 상태 쓰셨죠? 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 쓸 때면은 무조건 9회까지는 가주세요. 8, 9회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혼합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고 와야겠네요. 하루 7번 3분씩 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맞고, 혼합 상토는 일반 그 펄라이트라는 것이 습을 못 잡습니다. 습을 못 잡아요. 그리고 처음에 물을 주게 되면은 그냥 쭉 점적기에서 물을 주게 되면 밑으로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2분 3초 내지 3분 정도 물 양으로 보면 한 동에 6골, 7골이 들어갔다면은 한 300리터 전후로 해서 적어도 8, 9회 정도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을 때 이제 보통 25일까지는 뭐 8, 9회 정도 미루셔도 돼요. 더 사실은 20회를 좀 어떻게 하냐, 그리 했던 가도 있어요. 근데 실수 때문에 어떤 뭐 특이하게 전자밸브를 잘못 그 수동으로 놓기 때문에 1번 똥이 그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8, 9회 정도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 정도면 정식 날짜가 9월 언제쯤 하셨죠? 9월 19일 날. 19일 날 했으면 약간 늦게 하셨어요. 다분히 이제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지금 이제 그때는 보이긴 보일 건데, 입장 출현이 새로운 잎이 이제 산매가 강하게 전개가 돼 있어야 되고, 총잎이 한 장이 따라 붙어서 올라올 정도가 됐어야 하는데, 약간 타임 늦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물 횟수도 좀 더, 근데 처방도 사실 관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는 이씨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pH도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금실에서 1.0이나 그런 범위에서 T번이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뭔가가 다른 양액 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처방 같은 경우는 일반 한국 원시배지를 잘 안 쓰고, 또한 일본 원시배지를 잘 안 씁니다. 다분히 비슷하다면은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치바노시 방법 중에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게 있는데,
칼슘을 강화 처방한 것들을 써요. 그래서 거의 논산에서는 서량에서도 1.0이나 1.1에서 관리를 하는데, 티번을 요즘에 거의 이제 많이 농가들이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심하다면은 일단은 그걸 해결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죠. 연면 시비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뿌리 근根부 부분에서 이씨가 쌓였을 때의 높은 이씨 때문에 그것이 제음이 안 돼서, 또는 어떤 제음이 부족해서 염농도가 높았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을 해결한 방법은 지금 정도 베드가 있죠. 과감하게 내일 정도 해서 지금 담수를 한번 오전에 지하수를 직접 받으세요. 지하수를 받게 되면 14도, 15도니까 거기서 담수를 갖다가 한 60%만 채우세요. 채웠다가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빼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티번은 가장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황제를 칼슘을 뿌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거 뿌리 부분에다가 칼슘을 줘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물을 줘가지고 제어를 한번 시키는 것이, 대부분 티번이 생기는 거에 80% 원인이 뿌리 부분에 이씨가 높기 때문에, 염농도가 비료염농도가 농축되기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것은 아마 이제 선생님의 경우는 다른 것도 한번 내가 염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혹시나 그런 생각 들어요. 처음에 상토를 썼을 때 제음을 혹시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속마음은 침지 2번 좀 약간 부족했어요. 좀 더 했어야 되고, 적어도 하게 되면은 흐르는 물에 4, 5일 정도 식혀서 내린다든지, 계속 물을 흘려서, 아니면 적어도 이제 저희가 7, 8일 정도 하라고 해요. 그 정도 해야지, 그 쉽게 코코피트 성분이 약간은 노랗게 물이 나와요. 약간 그 갈색으로, 완전, 지금도 갈색으로 나오는데. 지금 나오겠죠. 근데 그때 할 때 적어도 제음 작업을 보통 5, 6회 이상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제음이 약간 덜 돼서, 거기에서, 물론 상토가 어떤 건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토는 이씨가 처음에 질 때 제음을 한다고 채워놨는데, 1.3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실제. 1.3의 성분을 보면은, 코코피트는 바닷가에서 주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염분이라든지 나트륨을, 또 그런 것들을 함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하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토를 이씨를 더 세게 간다든지, 아니면 제음을 더 한다든지, 막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그렇다면은 한번 믿자 본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그 뿌리 근根부의 이씨가 높아졌을 때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실은 웬만하면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 물을 더 채워서 내려줘라. 내려주고 나서 플로를 몇 시간 하냐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이니까. 그 계속 하면은 하루 종일 하면은 뿌리가 숨을 못 쉬다. 정확히 48시간 하면은 뿌리가 나가요. 그리고 24시간에도 그 저녁 때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빼주기도 하는데, 12시간이겠죠? 그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냥 서너 시간 정도 했다가 빼주게 되면은, 그때에 일주랑 좋을 때 하세요. 증산이 엄청나게 될 때, 햇빛이 질 때, 증산을 쭉쭉 당길 때, 한 번 정도는 왜 그렇게 방법을 쓰냐면은,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온도가, 그 증산이라든지 과합성이 가장 활발할 때가 보통 오전에서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 시기 때 해주게 되면은 물이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때 물이 흡수될 때 칼슘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소인산 가리는 입에서 재이동을 하지만은, 그 칼슘은 수용성 칼슘만 흡수가 되고, 근根부에서 이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돼요. 그 재이동이 안 돼.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쫙 땡기게끔 만들어주게 되면은 확실히 나아져요. 그게 이제 선생님의 경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여기서 다른 어떤 칼슘을 뿌린다든지, 염면심을 준다든지, 증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게 가장 빠를 거예요. 다만 지금 시기로서는, 이게 이런 방법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고온기 때는 리스크가 큽니다. 고온기 때는 고온성 역병에 대한 것들이,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지금 시기라면은, 티번이 심하다면은 한 번 정도 해볼 만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